우리 책에서는 1장하고 2장이 주로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2.3절 오가니제이션, 조직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직. 자, 여기도 좀 용어들이 또 나와요. CSO, CSO는 Chief Security Officer. 그다음에 CISO, CISO는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CSO와 CISO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CEO는 많이 들어봤죠? CEO는 자, IT 부서와 시큐리티 부서의 관계를 좀 봅니다. 자, 어떤 조직이 있으면 여기에 IT 부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시큐리티 부서가 있어요. 이 부서가 어떤 관계를 갖느냐에 대한 내용이 2.3절의 주 내용이에요. 자, 조직 내부에 IT 부서하고 시큐리티 부서가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부 내용을 이렇게 중첩해서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 IT하고 시큐리티 부서가 하나로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겠죠. 그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좀 차이를 좀 보자는 거예요. 자, IT 부서와 시큐리티 부서의 관계, IT 부서 내부에 포함을 할 경우, IT 부서에 시큐리티 부서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럴 경우에는 기술적인 적용이 좀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IT 부서가 기술을 좀 더 잘할 거잖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적용이 좀 유리해요. 자, 예를 들면 어떤 방화벽을 샀어요. 방화벽을 사왔는데 IT 부서하고 시큐리티 부서가 이렇게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면 IT 엔지니어가 방화벽을 좀 더 잘 조작을 하니까 보안부서 사람하고 방화벽의 어떤 규칙 등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CIO가 보안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CIO.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IT 부서를 담당하는 이사를 CIO라고 그래요. CIO. 이 보안 쪽을 담당하는 사람은 CSO예요. 근데 이제 이런 조직이 되게 되면 CSO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또는 이게 없는 경우에요. 이렇게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얘가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IT 부서 외부에 별도로 넣는 거죠. 별도로. 그렇게 되면은 IT 부서하고 시큐리티 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독립성이 보장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보안팀이 IT 부서 내부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IT 부서의 영향을 좀 받게 되겠죠. 보안 규정을 좀 세게 하고 싶은데 IT 퍼포먼스가 좀 떨어진다. 그래서 약간 이제 좀 패시브하게 일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외부에 별도로 있으면 CIO하고 CSO가 각각 조직을 따로 관리하게 되면 서로 이제 건강한 견제를 좀 할 수가 있겠죠. 독립성이 부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방화벽을 도입을 했는데 왜 규정대로 방화벽 룰을 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보안팀이 이제 뭔가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IT 팀하고 이제 보안팀하고 어떤 이런 독립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권장하는 형태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CIO도 있어야 되고 CSO도 있어야 되는 거죠. 조직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규모가 크지 않으면 이렇게 한 명의 어떤 임원을 더 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자, 복합형. 복합형은 계획이나 정책 수립 감사는 IT 외부에 별도로 설치하고 그래서 독립성을 좀 보장을 받고, 이런 거는 운영하는 것은 IT 내부에 설치해 가지고 운영팀은 기술적인 전문성을 잘 활용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대부분이죠. 요새는 외부 감사를 해서 필요할 때 좀 감사를 좀 받고, 평상시에는 회사 내부의 IT 팀이 같이 이제 운영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CISO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CISO. 조직에서 정보 및 데이터 보안, 자, 정보, 데이터 보안을 책임지는 임원.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데이터 3법 누가 책임져야 되겠어요? CISO. CISO. 최근에는요, 이 CISO의 영향력이 커져가지고 거의 이제 부사장급으로 이렇게 하는 회사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CISO의 역할이 이제 확장이 된 거죠. CISO가 하는 일, 대표적인 일들이에요. 뭐 보안뉴스라는 신문에서 이렇게 한번 내용이 나왔던 건데요. 얼핏 보기 어때요, 여러분들? 숨이 막히죠. 예, 보안 업무도 해야 되고요. 사이버 위험 및 사이버 첩보도 해야 되고, 데이터 유출 및 사기 방지, 보안 아키텍처, 실업 및 접근 관리, 프로그램 관리, 조사 및 포렌식, 그리고 거버넌스. 이걸 뭐 협치라고도 했는데요. 어떤 보안 업무를 하기 위해서 관계 그 조직들 그리고 요거에 대한 어떤 이해 당사자들 간에 협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거버넌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CISO가 하는 일이 정말 이제 막강해지는 것이죠. 특히 어떤 IT에 대한 그 의존도가 높은 회사일수록 CISO의 직무 범위는 매우 넓다고 볼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CISO가 될 수 있는가? 그 기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고한 기술적인 기반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꼽은 기술이에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 아니면은 이쪽 계통들을 좀 전공한 좀 디지털 융합적인 이런 학사 학위가 최소한 필요하다. 당연히 이제 뭐 석사, 박사도 있으면 좋겠지만 최소한 학사 학위는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직무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최소 5년의 관리자 직무가 필요하다. 그래서 C습 자격증도 보면요. 그래서 실무 경력을 5년 이상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이런 것을 좀 바탕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의 어떤 전문성뿐만 아니고 어떤 이런 경험, 현장 경험까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안에 중점을 둔 공학 석사 학위도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IT 스킬, 정말 이분이 갖추고 있어야 될 어떤 기술은 뭐가 있겠는가?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시스템 관리, 보안 관련 기술 이런 것들에 좀 익숙해야 되겠다. 컴플라이언스 평가, 앞에서 우리 2.2절에서 봤던 이런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소통 능력. 예. 다른 부서들하고 상당히 이제 소통을 잘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특히 회사의 이 지휘부, 이사진들하고 소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경력, 뭐 MBA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통 기술들을 좀 이렇게 성장시킨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CISO가 갖추는데 좀 적합한 자격증 뭐가 있을까? 뭐 C습, 그다음에 CISM이라는 게 있어요. CISM. 그리고 CEH, 뭐 공인 윤리적 해커라고 하는데요. 이런 자격증을 좀 이렇게 권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CISO, CIO, CSO를 좀 비교한 내용인데 최근에는 이제 CISO가 이거를 모두 다 포괄적으로 해서 좀 하는 형태로 좀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들을 우리가 좀 왜 봐야 되는가? 이 현장에서 발생되는 갈등들이 바로 이제 이러한 부서 간의 알력, 부서 간의 어떤 영향성 때문에 갈등이 발생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최고 경영진, CEO, CEO의 지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CEO의 지원. CEO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산도 잘 주고 어떤 이해가 충돌됐을 때 잘 정리해주고 또 CEO 자체가 스스로가 솔선수범을 해주고 예를 들면은 출입증 카드가 있어야 회사를 들어올 수 있습니다라고 CISO가 어떤 규정을 만들었는데 맨날 회장님은 나 다 알지?
하고서 출입증 카드 안 찍고 맨날 옆에 문으로 간다. 이거는 솔선수범이 안 되죠. 예, 뭐 이런 게 하나의 어떤 솔선수범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CEO께서도 이런 거의 중요성을 깨닫고 매일 출근할 때마다 뭐 신분증을 찍는 건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이제 직원들이 좀 더 경각심을 잃고 어떤 보안 인식 수준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다른 부서의 관계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안만 잘한다고 해서 IT 기술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기획, 인사, 법무, 감사, 관리 부서하고 모두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 회사에서 IT의 영역이 점점 이렇게 확대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소통 능력도 키우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IT 보안의 외주 영역. 자, 우리 책에서 이제 MSSP라는 얘기 나와요. 그래서 관리형 보안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이제 IT 부서가 운영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하겠지만 이제 보안에 대해서는 좀 전문성을 두고 외부의 어떤 외주 영역을 주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사례가 이메일이라든가 홈페이지 관리를 외부 업체에 용역을 주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 학교도 보면은 메일을 학교에서 관리 안 하죠. 메일 서버가 학교에 없어요. 그래서 외주를 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정이 모두 이제 G 스윗이라는 것에 이제 묶여서 이제 외주에서 이제 관리하는 것이죠. 자, 이제 조직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